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진정한 파트너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출에 따른 수익률까지 알려드립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잘 이용하고 싶다면 경매하는 직딩아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락잔금 대출은 필수입니다. 부동산은 금전적으로 부피가 큰 재테크이기 때문에 대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적절하고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어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경락잔금 대출은 무엇인가? 경매는 최저가의 10%인 보증금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낙찰 후 약 6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경락잔금 대출이란 경매 낙찰 받고 6주 이내에 납부해야 할 잔금에 대한 대출입니다. 즉,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대출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상담사를 활용하라. 대출 상담사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낙찰자와 은행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대출 상담사를 잘 이용하려면 다음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상담사에게 연락처를 주어라.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모두의 시선이 낙찰자에게로 쏠립니다. 낙찰에 부러운 시선도 있겠지만 대출 상담사들이 낙찰자에게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스타가 된 기분입니다. 이때 적절한 금액으로 낙찰을 맛보았다면 잠시 즐겨도 무방합니다. 대출 상담사들이 다가오는 이유는 경락잔금 대출 영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출 상담사들은 낙찰자에게 사건 번호와 전화번호 좀 주세요 라며 말하는데 낙찰 초보들은 내 개인정보를 왜 줘야 하지? 하며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경매는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투자이고 대출을 쉽게 받으려면 대출 딜러들에게 연락처를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면 대출 딜러들이 알아서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금리 3.4%, 낙찰금의 80%까지 대출 가능, 거치기간 1년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는 1.5%. 이런 식으로 각각 정리해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니 잘 골라서 우리는 받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결국 낙찰자는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대출 조건을 선택하는 법은 이 영상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조건을 골라 대출을 하면 되고 대출 관련 의문사항도 대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한번 거래를 튼 대출 딜러들은 좋은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딜러는 여러 법무사의 프리랜서와 같은 역할을 하며 또한 법무사는 여러 은행의 프리랜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 딜러는 거래하는 법무사가 많아야 유리하고 법무사는 거래하는 은행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결론은 대출 딜러들이 경락잔금 대출 가능 은행을 훨씬 더 많이 알고 거래도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셋째, 파트너는 많을수록 좋다.
처음에 부동산 경매의 진정한 파트너는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출은 취급하는 곳도 매우 많으며 상품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은행,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캐피탈 등등 여러 곳에서 취급을 하며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대형 은행들은 회사가 빵빵한데 굳이 경락잔금 대출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금융권은 거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출 딜러가 알려주는 곳 이외에도 30곳 이상은 전화를 돌려야 정말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은 마인드를 고치셔야 합니다. 대출 상담사들이 나눠주는 명함도 챙겨서 나중에 다른 물건 낙찰 시 연락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보통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70%, 상가는 좀 더 많이 나옵니다. 80%, 다가구는 60%, 토지는 50% 미만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운용 계획을 여유있게 세운 후에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자, 법무사들을 활용하라. 법무사는 경매로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을 곳을 결정했으면 그 후에 나머지 일들을 거의 다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잔금 납부는 법무사에게 맡겨라. 보통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끼고 있는 법무사가 일을 처리해 줍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아놓고 경매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 측에서 채무자에게 함부로 대출금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에게 대출 당일 대출금을 바로 지급하고 법무사는 그 돈을 받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셀프 등기를 하지 마라. 간혹 돈이 아까워서 또는 경험상 공부해 보겠다고 셀프로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매를 한두 번 할 거면 모를까 앞으로 계속 하실 분들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낭비입니다. 특히 지방이나 먼 거리 물거래, 거기 법원 등기소까지 가서 개인의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는 것은 경험상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적절한 비용을 인정하고 법무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사람을 돈 주고 이용할 줄 모르면 절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개인은 경락잔금 대출 과정에서 별도로 필요한 행위가 없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을 법무사가 받아서 경매 법원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나머지 잔금은 개인이 마련해서 법무사에게 입금해야 하겠지만 경락잔금 대출 과정만 보면 개인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일부 대출 딜러를 이용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된다며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비용이라고 해봐야 고작 1, 20만원 수준입니다. 잔금 납부를 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에다가 인도 명령 신청까지 해주는 것을 생각하면 적당한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돈 주고 이용할 줄 모르면 절대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